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별일 없이 저도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오랜만에 잔잔한 에세이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주원희 작가님의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란 책인데요.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에 나는 어땠지? 하면서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밑줄을 좀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상 같은 걸 여백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한 꼭지 한 꼭지 읽을 때마다 뒷부분에 제 코멘트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현명한 태도에 관해서 조금은 담백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이에요. 그래서 저의 감상을 적을 땐 좀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신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저의 어떤 짧은 생각?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생각인데 어, 어떤 거냐면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자꾸 자존감은 떨어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다 엎어져 버리고 와, 내 삶은 왜 이러냐.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몇 년 전까지의 삶을 짧게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전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얘기의 끝에, 부정적인 말 끝에 한마디를 사족을 더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쉬었다가 다시 가볼까? 쉬었다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죠. 근데 그 순간부터 뭔가 차이가,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내 삶에 대한 어떤 주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나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젖어 살 땐 나 스스로를 좀 안 좋게 정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래도 혼자가 맞는 사람인가 봐. 난 뭔가를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역시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런 말들로 저를 정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왔다면 뭔가 실패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틈틈이 부지런히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 그래도 되긴 되는구나. 내가 영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래도 해볼 만하네. 하는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룬 게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서 이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죠. 저에게는. 그렇게 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같았어요, 저는.
지금 와서 반추해 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것의 근거는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생각들이 바뀌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이 과거가 되고 그 과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무의식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만들어진 나의 과거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내가 이러한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근거가 되고,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소개되는 말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나는 뭔가를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승부사야. 할 땐 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계획이랑 거리가 좀 먼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문장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근거로 말하는 건데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이야기를 근거로 말하는 건데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뭔가를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각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아마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하게도. 내가 나도 모르게 오래 써온 그 내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건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과거에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원치 않는 일을 강요받았던 경험이 있다거나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일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삶의 이야기를 바꾸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얘기보다 그 이야기가 삶을 차지하는, 나의 과거를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렇겠죠.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보다 바로 어제 읽은 책이 기억에 더 오래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어쨌든 과거로 점철될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긍정의 씨앗을 한 줌 심는다면 새로운 나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을까요? 좋게 쓰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믿어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새로 쓰인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하고 싶지 않아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 이런 거지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지? 어떻게 이런 기특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건 누구의 덕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바꾼 것 뿐이니까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날 도와주려 할 테니까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쉼표가 되면 될 테니까 관계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니 나를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냐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제목이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 입니다. 저는 이 꼭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 라는 구절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말하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꺼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요즘에 좀 그러네 하고 어렵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냥 말 꺼낸 그 자체로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너무 혼자 모든 짐을 이렇게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해온 시도들과 경험들을 한데 모아 나를 점쳤던 적이 있었다.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 이건 쓸모가 있었고 저건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었어. 하면서 나를 판가름 내렸다. 무엇이 됐든지 오직 빠르게 가는 걸 추구했던 내게 쓸모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짓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삶을 지켰던 기준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전혀 아니었다. 그땐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일들이 지금은 오답이 되어 있었고, 이전엔 틀린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내게 꼭 맞는 일이 되어 있기도 했다. 삶이란 게 그랬다. 결국 모두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바뀌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삶은 결국 우린 언제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으로 코딩을 공부하며 이 길이 전부일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왔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에 내게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책을 통해 평범한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인생에서 정해진 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누군가 만약 나에게
불안과 방황으로 가득했던 대학 시절이 시간 낭비였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SNS에 글을 올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현재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적어도 인생에서 큰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 모든 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닌 순간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노력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아닌 결과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인연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불행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행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어제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내일은 없다. 결국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이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내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꼭 기억하자. 내가 한 행동들은 결국 다 돌아올 거라고. 지금 행동은 점이 되고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 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다. 이 꼭지도 좋아서 접어뒀습니다. 이 꼭지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은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불안과 방황으로 가득했던 대학 생활이 어떻냐고 시간 낭비였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SNS에 글을 올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부분 읽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힘들어서 불면증을 겪지 않았다면, 아주 잠자는 게 괴롭지 않았더라면, 잠드는 게 괴롭지 않았더라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아니, 했더라도 이렇게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잠자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네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댓글로 써주실 때마다 느껴지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행복이랑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이 꼭지를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행력이 삶을 좀 다시 창조하는 것 같다. 뭔가를 일단 하는 건 생각만 할 때랑 좀 다르게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꼭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자의 말처럼 파생되어서 자기 SNS에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 건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책까지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이게 막 부정하기보다는 이 일로 내가 뭘 느낄 수 있지? 좀 마음이 추스려졌을 땐 처음에는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일에서 나는 뭘 얻어갈 수 있지? 하면서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다음 소개해 드릴게요. 나만의 작은 약속. 무기력해지는 날에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작게라도 만들어 놓는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하루에 책 10분 이상 읽고 생각 정리하기, 새벽 2시 전에 취침하기 등. 신기하게도 나와의 약속을 하나씩 만들고 지켜나갈 때마다 드는 감정은 귀찮다거나 지루하다거나 하는 시시한 느낌이 아니었다. 나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번엔 이런 것들을 해봤으니까 다음번엔 뭘 해볼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렇듯 내가 정해놓은 목표나 계획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라질 수 있었다. 신기했다. 누군가는 거들떠보지 않을 작은 행동일지라도 나에게는 최고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라는 게 참 웃기기도 했다. 삶이 조금씩 울렁이는 느낌이 든다면 본인과의 작은 약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분 정도 산책하기라든지 잠들기 전엔 휴대전화를 5분만 만지기라든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소한 것들이어도 괜찮으니 말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만 성취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힘들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온다면 나와의 약속을 하자. 저는 여기서 괜찮았던 문장 하나를 꼽자면 자신감과 자존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만 성취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라는 이 문장이 좋았습니다. 음, 아주 좋은 말이죠. 나도 할 수 있었구나. 괜찮네. 할만하네. 요런 게 자신감의 시작이고 자존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 이거 못해 했을 때 한두 번 해보고 못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죠? 나 요리 못해 했을 때 요리 해봤어?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너 요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물론 재능이 있어서 엄청 잘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요리 같은 건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저한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건요. 예. 그래요. 저는 나와의 약속을 정한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고 30분 정도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독서하는 거. 또 밥은 제때 챙겨 먹는 거. 그리고 힘들고 지치면 무리하지 않고 쉬려고 하는 거.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계속하고 싶어도 잠깐 쉬는 거. 그거는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사실 뭐 30분 운동, 30분 독서, 밥 제때 챙겨 먹고 뭐 쉬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안 지켜도
하루 이틀 안 지켜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정말이지 '내가 얻을 이득은 복리처럼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나와의 조그만 약속 하나 정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 한때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려고 했던 적이 있다. 궁금증이라는 이름의 욕심에 집착을 더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타인의 생각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안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둘 사이의 침묵을 한시도 견디지 못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땐 버럭 화를 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망치기도 했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 내가 타인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니 타인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악순환이었다. 누구에게나 타인의 생각을 알아내고 싶은 순간이 있다. 때로는 나처럼 궁금증 때문에 타인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어보려 할수록 굳게 닫힌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하는 이유도, 나도 타인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이유는 없으니 답답해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나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타인의 인식도, 마음을 여는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불만이 있거나 불안하다면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깊이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면 더더욱.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음. 저 여기서 좋았던 문장이 한 문장이거든요.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어보려 할수록 굳게 닫힌다. 맞는 것 같아요. 저자의 통찰을 볼 수 있는 문장이었네요. 메모해 둔 것도 있거든요. 뭐라고 써놨냐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라고 써놨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고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베스트라고 써놨네요. 근데 맞는 말이죠,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목표했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취업을 목표했던 회사에 취업하거나 뭔가를 달성하는 거, 그런 거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는 그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욕심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음이 가는 방향. 내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집에서 운동 생활을 하며 2년간의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았던 것도 내 병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우며 살아간 것도 아니었다. 내가 정말 별로라고 느껴졌던 때는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다름 아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살아가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때 남들이 가는 길이 안정적이란 이유 하나로 생각 없이 따라갔던 순간이었다. 원래 사람이란 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면 다 티가 나지 않던가. 거울 속에 남아있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이제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남들은 하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는 삶의 방식보단 다른 경험을 늘려가며 인생을 공부해보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찾아다니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에 더 집중해보자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원래부터 원했던 길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마음먹은 뒤 내 삶은 도전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었다. 하나하나씩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삶은 결국 마음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이나 믿음, 가치관에 맞는 길을 가야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비록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모든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과정이자 성장일 테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더 좋은 길이나 방법이 있든 간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터널을 먼저 들어가 보고 싶다. 결국 내가 하는 선택의 끝엔 행복이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으니까. 무슨 길을 가든 어떻게 가든 내가 가는 길이 곧 행복일 거라 믿으니까. 네, 마음이 가는 방향.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삶은 결국 마음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걸 잃어도 하고 싶지 않은 삶을 계속하면서 사는 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라도 좀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그나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삶.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혼자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기 내서 시작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오직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것,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를 꾸준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이유가 생기는 것, 사랑을 놓치는 삶이 아니었으면 한다.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을 테니 가능한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기를. 좋았던 문장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좀 좋았어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정의. 그쵸. 나밖에 몰랐던 내가 누군가의 안위를,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염려하며 살게 되는 거. 그것 굉장한 세계의 확장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있을 땐 절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슬플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말로 아집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건 슬플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네요. 그러려고 노력하고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노력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음, 에리 프롬은 노력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솔직함과 무례함.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말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을 거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해도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 이 능력의 부재는 보통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로 생긴다. 물론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주 배우긴 하지만 결국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감에서 중요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전에 난 내가 해야 할 말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다. 솔직함이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고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행동인 것 같다.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은 차분히 숙성시킬수록 더 깊어지는 와인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좋았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 좋았던 문장은 솔직함이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문장. 것이지 않을까라는 문장. 그렇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인데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세상에. 하지만 삶이라는 게 고든 배나무처럼 살면 부러지기 십상이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회생활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이거 말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 휘어질 때 그리고 꼿꼿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멈추는 삶이어야 한다. 생각도 행동도 자주 멈추는 날이 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멈추고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며 멈춘다. 그래서 때로는 일상의 순간조차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결국 나에게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고 책임감을 묻게 했으니까. 하지만 자주 멈추는 삶이 나에게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신중하게 대할 줄 알고 책임감의 무게를 충분히 버티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차라리 더 자주 멈출 줄 아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게 맞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부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힘들더라도 모든 건 다 나를 위한 것들이라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읽어드릴 마지막 꼭지였는데요. 자주 멈추는 삶이어야 한다. 라는 꼭지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저자는 생각을 좀 바꿔본 듯 합니다. 오히려 좋은데? 하면서 한 박자 쉬면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오히려 멈춤을 즐길 줄 아는 쉼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의 더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저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샌드를 켜놓고 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서 나가는 숨에 집중하고 들어오는 숨에 집중을 하면서 쉬는 그 시간이 참 값지다. 긴장이 풀리고 정말로 쉬는 기분이다. 쉰다는 건 유튜브를 본다거나 OTT를 본다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컨텐츠의 소비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몸 상태, 마음 상태에 집중하면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그게 쉬는 게 아닐까 자주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참 스무스하게 읽혔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할 때는 끊김이 없죠. 부드럽죠. 유려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좋아요. 사실 맨날 에세이만 읽고 싶어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사실 소설책도 좋고 심리학책도 좋고 뇌과학도 좋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책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읽어보면 놀라기도 해요. 아, 이런 또 얘기가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었구나 하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책을 좋아하나요? 알려주세요. 댓글로. 감사히 읽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 조원희 작가님의 책이었는데, 불편한 관계를 끝낼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음, 정말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죠.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된 책이 아니었나. 기억이 된다면 차분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진짜 조금에 불과하고요. 어,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잘 자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랄게요. 안녕.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날 도와주려 할 테니까.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쉼표가 되면 될 테니까. 관계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니 나를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냐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제목이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다 입니다. 저는 이 꼭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아있을 테니까 라는 구절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말하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꺼리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요즘에 좀 그러네 하고 어렵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냥 말 꺼낸 그 자체로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너무 혼자 모든 짐을 이렇게 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해온 시도들과 경험들을 한데 모아 나를 점쳤던 적이 있었다.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 이건 쓸모가 있었고 저건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었어 하면서 나를 판가름 내렸다. 무엇이 됐든지 오직 빠르게 가는 걸 추구했던 내게 쓸모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짓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삶을 지켰던 기준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전혀 아니었다. 그땐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일들이 지금은 오답이 되어 있었고 이전엔 틀린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내게 꼭 맞는 일이 되어 있기도 했다. 삶이란 게 그랬다. 결국 모두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바뀌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삶은 결국 우린 언제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으로 코딩을 공부하며 이 길이 전부일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왔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에 내게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책을 통해 평범한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인생에서 정해진 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누군가 만약 나에게 불안과 방황으로 가득했던 대학 시절이 시간 낭비였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SNS에 글을 올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현재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적어도 인생에서 큰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 모든 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닌 순간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노력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아닌 결과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인연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불행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행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어제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내일은 없다. 결국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이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내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꼭 기억하자. 내가 한 행동들은 결국 다 돌아올 거라고. 지금 행동은 점이 되고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 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다. 이 꼭지도 좋아서 접어뒀습니다. 이 꼭지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은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불안과 방황으로 가득했던 대학 생활이 어떻냐고, 시간 낭비였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SNS에 글을 올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부분을 읽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힘들어서 불면증을 겪지 않았다면, 아주 잠드는 게 괴롭지 않았더라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아니, 했더라도 이렇게 오래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어요. 잠자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네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댓글로 써주실 때마다 느껴지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행복이랑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이 꼭지를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행력이 삶을 좀 다시 창조하는 것 같다. 뭔가를 일단 하는 건 생각만 할 때랑 좀 다르게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꼭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자의 말처럼 파생되어서 자기 SNS에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 건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책까지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되게 막 부정하기보다는 이 일로 내가 뭘 느낄 수 있지? 좀 마음이 추스려졌을 땐 처음에는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일에서 나는 뭘 얻어갈 수 있지? 하면서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다음 소개해드릴게요. 나만의 작은 약속. 무기력해지는 날에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작게라도 만들어 놓는 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하루에 책 10분 이상 읽고 생각 정리하기, 새벽 2시 전에 취침하기 등. 신기하게도 나와의 약속을 하나씩 만들고 지켜나갈 때마다 드는 감정은 귀찮다거나 지루하다거나 하는 시시한 느낌이 아니었다. 나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번엔 이런 것들을 해봤으니까 다음번엔 뭘 해볼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렇듯 내가 정해놓은 목표나 계획을 해결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라질 수 있었다. 신기했다. 누군가는 거들떠보지 않을 작은 행동일지라도 나에게는 최고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라는 게 참 웃기기도 했다. 삶이 조금씩 울렁이는 느낌이 든다면 본인과의 작은 약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분 정도 산책하기라든지 잠들기 전엔 휴대전화를 5분만 만지기라든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소한 것들이어도 괜찮으니 말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만 성취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니까. 힘들고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온다면 나와의 약속을 하자. 저는 여기서 괜찮았던 문장 하나를 꼽자면 자신감과 자존감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조그만 성취감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라는 이 문장이 좋았습니다. 음, 아주 좋은 말이죠. 나도 할 수 있었구나. 괜찮네. 할만하네. 요런 게 자신감의 시작이고 자존감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난 이거 못해 했을 때 한두 번 해보고 못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죠? 나 요리 못해 했을 때 요리 해봤어?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너 요리 해봤어? 안 해봤잖아. 물론 재능이 있어서 엄청 잘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요리 같은 건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저한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건요. 예.
그래요. 저는 나와의 약속을 정한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고 30분 정도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독서하는 거. 또 밥은 제때 챙겨 먹는 거. 그리고 힘들고 지치면 무리하지 않고 쉬려고 하는 거.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계속하고 싶어도 잠깐 쉬는 거. 그거는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사실 뭐 30분 운동, 30분 독서, 밥 제때 챙겨 먹고 뭐 쉬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에요. 안 지켜도 하루 이틀 안 지켜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좀 말이지 내가 얻을 이득은 복리처럼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나와의 조그만 약속 하나 정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 한때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려고 했던 적이 있다. 궁금증이라는 이름의 욕심에 집착을 더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타인의 생각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안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둘 사이의 침묵을 한시도 견디지 못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땐 버럭 화를 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망치기도 했었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 내가 타인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니 타인도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악순환이었다. 누구에게나 타인의 생각을 알아내고 싶은 순간이 있다. 때로는 나처럼 궁금증 때문에 타인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어보려 할수록 굳게 닫힌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하는 이유도, 나도 타인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이유는 없으니 답답해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나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타인의 인식도, 마음을 여는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불만이 있거나 불안하다면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깊이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면 더더욱.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저 여기서 좋았던 문장이 한 문장이거든요.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어보려 할수록 굳게 닫힌다. 맞는 것 같아요. 저자의 통찰을 볼 수 있는 문장이었네요. 메모해 둔 것도 있거든요. 뭐라고 써놨냐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라고 써놨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고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베스트라고 써놨대요. 근데 맞는 말이죠,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목표했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취업을 목표했던 회사에 취업
하거나 뭔가를 달성하는 거, 그런 거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는 그게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안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그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욕심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음이 가는 방향. 내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집에서 운동 생활을 하며 2년간의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았던 것도, 내 병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우며 살아간 것도 아니었다. 내가 정말 별로라고 느껴졌던 때는,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다름 아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 살아가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때, 남들이 가는 길이 안정적이란 이유 하나로 생각 없이 따라갔던 순간이었다. 원래 사람이란 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면 다 티가 나지 않던가. 거울 속에 남아있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이제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남들은 하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는 삶의 방식보단 다른 경험을 늘려가며 인생을 공부해보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찾아다니기보단 혼자만의 시간에 더 집중해보자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원래부터 원했던 길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마음먹은 뒤 내 삶은 도전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었다. 하나하나씩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삶은 결국 마음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결국 내가 가진 생각이나 믿음, 가치관에 맞는 길을 가야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비록 실패로 이어질지라도 모든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과정이자 성장일 테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더 좋은 길이나 방법이 있든 간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터널을 먼저 들어가 보고 싶다. 결국 내가 하는 선택의 끝엔 행복이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으니까. 무슨 길을 가든 어떻게 가든 내가 가는 길이 곧 행복일 거라 믿으니까. 네, 마음이 가는 방향.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삶은 결국 마음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걸 이뤄도 하고 싶지 않은 삶을 계속하면서 사는 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계속,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라도 좀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그나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삶.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혼자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기 내서 시작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오직 나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것.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를 꾸준히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이유가 생기는 것. 사랑을 놓치는 삶이 아니었으면 한다.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을 테니 가능한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기를. 좋았던 문장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토록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좀 좋았어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의 정의. 그쵸. 나밖에 몰랐던 내가 누군가의 안위를, 그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염려하며 살게 되는 거. 그것 굉장한 세계의 확장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있을 땐 절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슬플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말로는 아집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건 슬플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랑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네요. 그러려고 노력하고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노력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에리 프롬은 노력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요. 솔직함과 무례함. 살다 보면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말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을 거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해도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 이 능력의 부재는 보통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로 생긴다. 물론 공감 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주 배우긴 하지만 결국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감에서 중요한 말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전에 난 내가 해야 할 말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다. 솔직함이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고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행동인 것 같다.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은 차분히 숙성시킬수록 더 깊어지는 와인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좋았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 첫 문장은 솔직함이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문장. 것이지 않을까라는 문장. 그렇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인데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세상에. 하지만 삶이라는 게 고든 배나무처럼 살면 부러지기 십상이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회생활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이거 말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휘어질 때 그리고 꼿꼿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멈추는 삶이어야 한다. 생각도 행동도 자주 멈추는 날이 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멈추고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며 멈춘다. 그래서 때로는 일상의 순간조차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결국 나에게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고 책임감을 묻게 했으니까. 하지만 자주 멈추는 삶이 나에게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신중하게 대해야 할 줄 알고 책임감의 무게를 충분히 버티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차라리 더 자주 멈출 줄 아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게 맞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부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힘들더라도 모든 건 다 나를 위한 것들이라 생각하면서